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수 멘토입니다. 오늘 플랜티넷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1분기 이 실적을 좀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한번 좀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, 우선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당기순이익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에 좀 의문이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.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성장성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봐야겠죠. 왜냐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 가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한 주당 가치 또한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주당 가치의 상승 이퀄 주가 상승이다,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성장성이 가장 좀 중요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플랜티넷이 하반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활로를 찾는다는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말씀 나눠볼 거고요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,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.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24년도 1분기 실적이 확정이 됐습니다. 분기 보고서 나왔죠. 그래서 놓고 보시면 이 영업수익과 매출액은 여러분들 같은 겁니다. 그래서 매출액 보시고요.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이렇게 놓고 보시면 매출액은 약 76억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. 근데 영업이익은요 약 1억 원 정도, 그러니까 7,68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적자가 나면서 거의 뭐 반올림하면 1억 정도가 적자가 나왔어요. 근데 웃긴 건 이 당기순이익이 45억 정도 흑자로 이렇게 찍혔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많은 분들께서 물음표,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셨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 뒤쪽에 뒤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자, 우선 중요한 건 어찌됐든 이 매출액이 76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가 찍혔다는 부분이겠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영상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. 자, 근데 그 전에, 영상 뒤로 가기 전에 이 영업 비용이 뭔지를 여러분들께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. 이 영업 비용 안에 뭐가 들어가면요, 매출 원가가 들어갑니다. 매출 원가가 들어가고요. 또 판관비도 들어가요. 판매비와 관리비죠. 자, 그래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둘의 차이점은 또 무엇이냐? 이 매출 원가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 제품이나 뭐 서비스, 어떠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가공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공장 운영비, 그리고 그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노동자분들의 임금, 이런 것들이 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고요. 이 판관비는요,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이 판관비에 들어갑니다. 뭐 대표적으로 어떠한 제품 개발을 끝내 놨으면 여러분들 홍보를 해야겠죠. 그게 곧 광고이자 마케팅입니다. 그래서 이 광고, 마케팅 비용이 이 판관비 안에 포함이 되고요.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연구개발 비용이라 해서 R&D 관련된 비용도 이 판관비에 포함이 됩니다. 어떠한 제품을 우리가 생산하기 전에 이 생산하기 전에 많은 연구 활동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직원들의 임금, 즉 인건비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제품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,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판관비 요 부분에 제품의 연구개발비, 즉 R&D 관련된 비용과 그 인력들의 인건비가 가장 좀 대표적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까지 우리 플랜티넷 분기 이 실적 추이를 놓고 보시면 쫙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일단 역성장을 했네요.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역성장을 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5개 분기 실적 추이에 좀 특징이 있다면 이번 분기에서 적자로 좀 전환이 되었다. 이 부분이 좀 주요한 특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매출액을 발생시킨 이 서비스 부분이죠. 제품 보시면요, 유해 콘텐츠 차단, 그리고 콘텐츠 유통 용역, 벤처
벤처 캐피탈, 창업 투자라고도 합니다. 이 부분에서 발생한 요 매출액을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비율도 같이 보시면 유해 콘텐츠 차단 쪽에서 이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나머지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.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24개가 여러분 23년도 연간 매출액이고요. 요 23기가 22년도 연간 매출액이다.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기로 했던 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, 또 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보시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8배가 증가를 했다. 그 이유가 이 자회사인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컸다라는 헤드라인에 이슈가 올라왔습니다. 벤처 캐피탈인 이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펀드의 평가 이익이 증가를 한 것이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58배나 증가를 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어찌되었든 우리 플랜티넷의 이 하반기 이 목표 자체를 보시면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에 이제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하반기 실질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이 AI 기술력을 더한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요 AI 관련된 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플랜티넷 이 자회사를 통한 AI 사업의 이 사업 다각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그 전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. 어찌됐든 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자회사인 벤처 캐피탈의 평가 이익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. 보시면요, 이 연구개발 비용,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. 이 연구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 보통 대부분 이 판매비와 관리비 요쪽 측면에 들어가되면서 이게 결국에 비용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지출입니다. 지출인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연간, 23년도 연간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24년도 1분기, 자 보시면 이 연구개발 비용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요거는 연간이고 요거는 분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비용 자체는 얘네들에 비해서 좀 적은 수치예요.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액 대비해서 비율을 놓고 보시면 4.58%, 8.7%, 16.82%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이 매출액 대비해서의 지출이 컸다. 요 이슈 때문에, 이런 이유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.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이런 비용들도 다 전부 다 투자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이뤄냈으면, 투자를 해놨으면 이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, 실질적인 성과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그러한 이 실질적인 성과라 함은요, 여러분들 매출 발생이죠. 투자한 곳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기업적 밸류에이션 가치가 올라가면서 한 주당 가치 또한 올라가는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. 이렇게 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이슈 중에서 하반기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이 실적 개선을, 수익성 개선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. 그 키포인트가 바로 AI였다 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하진 않겠습니다. 우리 플랜티넷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주요한 특징이 굉장히 적은 거래량을 동반을 하지만 이런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현재 이 박스권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가 주고 있는 그런 추이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일단은 거래량이 지금 현재 말라있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매크로적인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,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 거래량이 적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, 이렇게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사실 이런 주가의 등락폭 중 가장 컸던 주요한 원인 자체가 바로 실적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방금
살펴보고 왔던 24년도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 속에 이런 주가 조정이 나왔고,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쪽 근처에선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어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그동안 이탈을 해 있었던 11선과 21선 근처까지 회복을 해 주었는데 가장 또 최근에 이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최근까지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더니 바닥 구간, 요 구간이 요때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요때와 요때 또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. 그리고 이 실적에 관련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 속의 주가 조정이 나왔던 만큼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 위해선 실적이 여러분 당연히 좋아져야겠죠. 실적에 관련된 개선이 있어야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우선은 여러분 가장 최근의 지지라인 요 구간 확인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이 주가 레벨에서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요 부분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항 구간은 좀 명확합니다. 과거부터 계속해서 좀 저항에 밀렸었던 이 회색선 121선과 검은색 선 241선, 즉 장기 이평선이죠. 요 근처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에 막히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요 근처의 저항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가장 최근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모습, 요거를 먼저 1번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지를 받아준다면 요 근처에서 여전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지 요런 부분도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